때부터 드디어 비로소 여름이 딱 끝나가고 이제 가을 시작하는 느낌을 피부르게 딱 와닿는다면 여기 소만 지금 오늘부터 여름 요이 똥 하는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랑 어제랑 서울 기준으로 볼게요. 물론 남쪽은 뭐 대전 이남 쪽은 훨씬 더 더위를 더 많이 덥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저께랑 어저께 되게 더웠었거든요. 28도, 30도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고 기온이.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소만 요게 여름을 시작된다. 그럼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은 이 글자는 요거를 좀 더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달이 된다가 돼요. 저는 커피 장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이 되게 이제 여름에 시작하는 게 겨울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달이에요. 저는 이제 병맥주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랑 커피 음료 하다 보니까 여름을 굉장히 기대하는 달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요 글자가 요렇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 글자 제 입장에서는 편관이라는 이 글자를 좀 더 북돋아 주기 때문에 뭐 좋게 얘기하면 너무 바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달이 되겠죠. 네, 마루님. 을묘일주에 을묘. 와, 올해 그럼 을묘이시면 잘 보세요. 볼게요. 우선 을목 자체는 올해가 어떨까요? 그냥 을목 자체로 전반적으로 다 볼게요.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그냥 이거는 본인 사주가 아니라 그냥 을묘라는 자체로 요 운을 보면 요렇게 이 연도가 수생목해서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라는 게 인성 에너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수생목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좋죠. 근데 편인의 에너지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월운 한 달도 놓고 보지만 이렇게 올해라는 해 자체가 요 글자 자체는 그렇게까지 썩 이렇게 내가 좋은 느낌을 못 받아요. 물론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걸 풀떼기라고 하잖아요. 풀떼기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물은 사실 여기 얘도 같은 풀떼기잖아요. 풀들이 먹고 있어서 나는 약간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 있는 인성인 거예요. 엔드 편인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으나 막상 딱 내 손에 떨어지면 에게 물 이조금 에게 몇 방울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는 오히려 약간 반감이 드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여기 뭐랄까 녹색이 많은데 녹색 하나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쟁자 내지는 동업자 그렇잖아요. 이 물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볼게요. 이번 달이 양력 5월 정사월이에요. 지금 정관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 해와 본인의 일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가 빨간색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내 입장에선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거 나한테 가 있는 기운을 밖으로 뽑아내는 거라서 뭐 몸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뭐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우 대답 감사합니다. 네,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뭔가 피드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훨씬 더 신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번 달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몸을 이렇게 에너지 밖으로 나서 시킨 상관이라는 거는 밥을 먹는 행위, 뭔가 말을 많이 하는 행위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달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아까 사람들과 같이 이거 나눠 먹는 거랬잖아요. 요걸 같이 그러니까 동업, 협업하는 상황에서 내지는 경쟁하는 상태에서 요걸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보세요. 얘가 1이면 여기 1로 들어가요. 얘가 2면 여기 2가 들어가겠죠. 3이면 여기에 3이 되니까 이거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2개라 치면은 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셋이 들어가면 일 양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동업으로 협업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많이 하는 달. 근데 많이 했는데 약간은
뭐야,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달인 거예요. 그런데 정관이 있으시다고요? 관 있다는 건 나한테 흰색이 있다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흰색이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1이라고 봤을 때 흰색이 많은 사주가 되면 이렇게 에너지를 주니까 훨씬 더 뭔가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네 방울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정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듣고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산직 취업하는데 무지 힘드세요? 그게 힘들다는 게 일이 많아서 힘드세요? 아니면 오히려 일이 없어서 힘드세요? 이게 요렇게 되면은 좋게 얘기하면 일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적다? 몫이 적다는 건 많이 일한 거에 비해서 못 받는다는 뜻도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나한테 올해 내가 한 뭐 매달 100만원씩 짜복짜복 들어왔던 게 나한테 50만원만 들어왔다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무감, 명령을 들어서 회사 말 들어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불편하게 내성이 차지 않게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으세요. 우선 본인이 조금 이제 당연히 이거 사주라는 건 내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일종의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그래서 유전자는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조상들도 있잖아요.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나의 체질, 뭐 근육의 양, 뭐 음식 좋아하는 거, 단 걸 좋아할지 쓴 걸 좋아할지 이런 거. 이 모든 게 다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단 걸 많이 좋아하게 타고나면은 뭐 이가 빨리 상한다 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 저기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이라는 거는 일종의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체질적으로 어떨지, 건강 어떨지, 체력은 어떨지, 정신력은 어떨지 이게 사주에 타고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을묘일주인데다가 관이 많다라고 한다면 관 때문에 내가 힘들 수는 있어요. 관이라는 건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나를 때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관이라는 건 이렇게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빼주면 참 좋은데 수기운이 좀 있어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나한테 도와주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때리는 거라서 내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 을묘일지라는 게 위아래 색깔이 같잖아요. 그러면 녹색이 위아래 색깔이 다른 애들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더해서 2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 이거하고 둘이 그 위아래 색깔이 같은 건 요거하고 저기 1 더하기 1은 10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되게 큰 거예요. 크다는 얘기는 내가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 아니 자존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가 믿는 느낌 그게 약간 곤조랑 약간 차원은 다르긴 한데 곤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집보다 조금 더 나쁜 말이 곤조잖아요. 실제로 나의 고집, 곤조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 내지는 내가 꼴리는 대로 하겠다. 나의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체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몸은 힘드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력은 좋다. 타고난 고집은 있으시다. 거기에 관까지 많으면 내가 뭐 해야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운동 하루에 1시간씩 빡세게 해야지 라고 의무감이라는 걸 딱 장착하면 의무감을 열심히 이행하는 그런 캐릭터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만약에 그쵸 맞죠. 예. 몸이 만약에 안 좋으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사주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으나 그래도 을묘일주라는 거 하나만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몸이 막 차라리 부러질지언정 흐물흐물 해져가지고 막 그냥 죽진 않아요. 그 을묘일주들이 또 그게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내가 자기가 풀떼기인 줄 알아요. 풀. 야리야리하고 1년밖에 못 사는 풀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풀 다발이거든요. 풀 다발. 왜 갈 때 얘기를 할 때 하나 꺾으려면 탁 꺾이는데 갈 때 다발로 묶어서 꺾으려면 안 꺾어진다고. 그래서 이건 풀 다발이거든요. 굉장히 즐겨요. 을목 자체가 또 생명력을 뜻해요. 그 흔한 말로 이게 꼭 일반할 수는 없는데 그냥 흔한 말로 절대 자살하지 않는 일주 중에 하나가 이 을묘일주예요. 을주예요. 근데 을묘라는 거는
자기의 여리여리한 풀떼기라서 어디 가서 기대야 될 것 같고, 왠지 뭔가 툭 치면 힝 하고 쓰러질 것 같고, 조금 더우면 말라 죽을 것 같고, 물 범람하면 막 익사해 죽을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쵸? 근데 나는 풀 다발이거든요.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고, 웬만해서 휩쓸려 가지 않고, 웬만해서 말려 죽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확률이 높다. and 관이 많으니까 금이 목을 맨날 때린다고 생각하니까 나 맨날 이렇게 쳐만다고 생각하는 거야. 맨날 때리고.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어른한테 이렇게 때리면 그게 장난인데 애기한테 이렇게 때리면 애기 팔이 부러질 수 있잖아. 그쵸? 그렇게 이분은 자기가 어른의 등치고 어른의 마인드인데 아직 애기인 줄 알아. 그래서 딱 때려 아야 막 아파 죽어!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약간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시간이 안 나시겠지만 뭐 야식이나 아니면 뭐 잠깐의 10분 정도의 뭐 팔굽혀펴기나 줄넘기나 아주 약간의 체력을 기르는 이 행동을 규칙적으로, 왜냐면 관이라는 거, 정관이라는 거 굉장히 규칙적인 거예요. 규칙적인 거. 요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은 정관이 4개나 되니까 일종의 편관화 돼서 내가 그 규칙을 따르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뭔가 갖고 태어났다는 건 아까 유전자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미술을 잘해. 색깔을 잘 봐. 그럼 내가 미술계 계통으로 가거나 뭐 디자인이나 뭐 색깔 관련된 일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 그런 것처럼 관이든 편관이든 이런 의무감, 책임감, 그 다음에 거기에 짓눌리지만 의무를 딱 주면은 거기 눌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힘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그런 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회사 생활 하라 그러거든요. 관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적합한 사람, 의무감에 적합한 사람, 그런 거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니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좀 내가 체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이랄까 식사하는 거랄까 그런 걸 조금 안배를 잘 하시면 돼요. 안배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and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뭐 말은 인생 대충 살지 뭐. 왜냐면 1년생 잡초 같은 마인드니까 아마 대충 하지 뭐. 그런데 진짜 대충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겁나 불평불만 심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1년짜리 화초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1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 봄 햇살 받고 막 여름에 뭐 습기 받고 가을에 뭐 곡식 거두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아다리가 딱 안 맞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10년짜리 풀떼기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건 10번이나 버틸 거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1년짜리라서 엄청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아다리가 안 맞으면 막 되게 속상해요. 짜증나잖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장단점이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계산적이라서 현실적이라서 그래서 이해타산이 뚜렷하니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끔 내가 개선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나란 사람은 곤조도 있고 고집도 있고 체력도 되고 의무감도 있고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해내는 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마치 유전자로 내가 운동하는 기질, 뭐 운동선수의 유전자, 뭐 문학가 작품에 그 작품을 쓰는 사람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나로서는 이렇게 의무를 잘 실행하는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유전자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아,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걸 뭐 평소에 뭐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해요. 올해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흔한 말로 간목의 나라라고 합니다. 간목의 나라. 그러면은 뭐 간목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삼면이 바다니고 사실 북한이 막혀 있어서 거의 섬이나 다름없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수기운을 먹으면 뭐 간목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라고 하는데 일본을 이제 임수의 나라란 말도 하고 을목의 나라라고도 해요. 요 을목. 이제 본인이 일본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듯이 일본에도 오행의 기질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음양 오행이 모카토금수 오행의 기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행의 기질이 있듯이 일본에서도 두드러진 기질이 을목의 기질이고 우리나라는 두드러진 기질이 간목의 기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목의 기질은 을목의 기질을 만나면,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참 좋아해요.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그 뭐지 돈 번 게 우리나라 6.25 전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도 우리나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다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전쟁 일으켜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또 한몫 챙기려고, 그쵸, 그래서 자꾸 대통령 이렇게 똥꼬 긁어주면서 전쟁이 일어나게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 자꾸 자극하고 중국 자극해서 망하라고. 그렇게 을목은 간목을 만나면 굉장히 뭔가 도움을 얻고 이걸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루님 생각해보, 마루님은 내년 2024년에 마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용할 어떤 가치가 생길 거예요. 주변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루님 아직 안 나가셨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요 글자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아래가 1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면 10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렇게 여기가 이제 2024년의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2024년의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요거 세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00배 더 많은 그런 목의 기질을 갖게 돼요. 마루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마루님 어디 가지마. 가시면 안 돼요. 마루님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게 에너지가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게 한 100배의 에너지가 엄청 많다면 녹색의 기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고, 맞아요. 채팅창이 좀 늦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개선하는지 몰라요. 이게 말 속도도 좀 늦고요. 어쨌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루님이 그 힘들어하는 관 있잖아요. 관? 이 관의 기질이 2024년에 이 녹색이 많으면 흰색이 와서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이렇게 흰색이 와서, 그쵸? 그러면 흰색이 와서 이렇게 제어를 하니까 드디어 이 흰색의 뭐랄까, 흰색의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마루님께서 회사 생활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내년쯤에 2024년쯤에 회사 내지는 주변 동료 내지는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흰색의 기운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수생목해서 이렇게 인성이라는 어쩌면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뭐 도움을 받는 뭐 자격증을 획득하는 되게 많은 뜻이 있거든요. 한 100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내년에는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회사 생활이랄까,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막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걸 내년에 가면은 훨씬 더 그 덕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올해 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규칙적인 어떤 루틴을 만든 게 24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관이라는 건 일종의 회사, 의무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네. 아, 이게 올해 이번 달이 정사월이어가지고 이 정사월이라는 거는 벌써 이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이라서 굉장히 그거 해요. 저기 뜨거워요.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 때문이기도 하고 엘니뇨 야니뇨 때문이기도 한데 이번 달이 좀 더웠어요. 그쵸? 일찌감치 더웠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더웠나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6월달 돼야 에어컨 틀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엔 그래요. 5월 중순부터 막 에어컨 틀었었나요? 아, 제 주변에 다들 에어컨 한 번씩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사월이 되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올해 비가 많이 온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 네, 삶이 삼재만큼 힘드시다고요. 네, 우선은 그거 얘기 먼저 할게요. 올해 개묘년이라서 이게 수기운이에요, 수기운.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만나면 얘가 참 많은 덕을 보는 거예요. 이 수기운이 여러 가지 뜻이 뭐 이슬비, 비란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올 여름 기대해라. 비 많이 온다. 큰일 났다. 라는 말도 있는데 두고 보자고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임진년이라고 2012년에 12년 말이었나? 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 엄청나게 폭설이 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이런 글자들마다의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학문 자체가 우리 기후, 일기, 이 우주의 기운, 지구의 기운을 바탕으로 생기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관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60년 주기다, 뭐 100년 주기다 이런 주기들도 이것들도 다 보면은 60값대에서 60년 주기, 5년 주기, 10년 주기, 짧게는 이렇게 일묘진 3년 주기거든요. 3년 주기, 5년 주기, 9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삼재가 제가 알기로는 사주로도 삼재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종의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삼재라고 들었고요. 이 사주 명리 쪽에서는 삼재가 예를 들면 요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런 또 일종의 공식이 있거든요. 예를 볼게요. 올해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글자랑 이게 녹색이랑 충우라는 게 얘예요. 얘. 그래서 맞나? 기억이 안 난다. 패스할게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삼재를 사주에서는 삼재라는 의미보다는 삼재도 이제 치기도 하죠. 근데 삼재라는 의미보다 삼재라는 거는 우리가 1년 12년 1년을 12개 그러니까 우리 그 주기가 3년 주기고 그게 다 합해서 12년 주기예요. 일종의 사람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내라는 사람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이제 띠를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 띠에 태어난 사람,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에는 쉬어라. 여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겨울 운이 오면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3년 돌 때 이렇게 3년, 6년 일하고 뭐 여기 3년 쉬고 다시 또 3년, 9년 일하고 또 3년 쉬고 이런 거예요. 삼재가 이 3년을 일컬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일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아요? 그때는 쉬어줘야 되는 게 기운이 맞는데 일을 하게 되면 무언 일을 벌리면 일이 망가진다, 깨진다, 힘들다 그런 의미로 삼재가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재라는 게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 그걸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 띠를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3년을 내리다 일이 안 된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야, 그렇게 따지면 사주도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사주는 조금 더 세분화돼 있잖아요. 물론 사람 한 명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주는 4칸이잖아요. 하다못해 얘는 1년짜리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는 4개의 글자, 뭐, 오히려 따지면 8개의 글자를 가지고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경신년생이세요? 경신년생이시면 그러니까 삼재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올해. 근데 저 이제 그 금기운이라는 게 요때 가시면 여기 보세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미안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본인이 이거 경신년생 이렇게 되면 차라리 생년월일을 다 물어볼 걸 그랬다. 그쵸?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게 돼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2024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끌어와요. 요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 갔어? 이게 편인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글자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편인의 기운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년에 많이 복잡한데 내 마음은 조금 역시나 쓸쓸하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좋은 운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운, 나쁜 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사고가 나거나 크게 망하는 운이 아니라면 약간의 손해와 약간의 불편함, 그 약간이란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 한 해 한 해 지날 때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작년도 분명히 저는 힘들었을 텐데 올해가 더 짜증나고 더 힘든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아마 내년 되면 올해가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다 하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웬만해서는 평이한 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억에 남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일이 벌어졌다. 좋은 걸로. 그러면 좋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선 내년에 2024년에 이렇게 이 갑을 갖다가 내가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 수라는 편인의 기운이 함께 와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조금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월주까지 다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월주는요? 사주는 조금 공부하신 거세요? 아니면 사주 공부 좀 하셨나 보다. 아유, 이걸 맨날 오른손으로 하다 왼손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이게 불편하네요. 아, 경진 월주시주? 무식상 사주시네요. 자, 본인에게 볼게요. 우선 제일 많은 거는 요걸 볼게요. 이렇게. 본인은 흰색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쵸? 흰색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거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한 10배 정도의 기운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그럼 여기 10배, 여기 10배, 100배네요. 그럼 여기 목 기운이, 특히나 이 묘목의 기운이 10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장난 아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나요? 뭘 의미하나요? 나라는 사람이 100명을 내 안에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100배 좋다. 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자존감이랄까, 체력이랄까, 곤조랄까, 그게 있다고. 근데 그게 밑에 100배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빙하 얘기를 하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밑에 이만큼 수면 위로는 이렇게 수면 위로는 얘 하나 달랑달랑달랑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수면 위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는 겉보기에는 보이시죠? 이렇게 겉보기에는 얘 하나 달랑달랑달랑 있는 것 같잖아요. 녹색이 하나 달랑달랑달랑 있는 것 같고 왠지 이 흰색들에게 이렇게 약간 침범당하고 이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묘목이라고 하는 남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얘 치러 왔다가 이 너무 그 아까 갈대 많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도끼로 갈대를 딱 치러 왔는데 오히려 도끼가 부러지는.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죠? 남자친구는 많이 있으셨어요? 혹시 LGBT세요? 네. 뭐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결혼을 여러 번 했다란 말도 나올 수 있고 뭐 남자 문제랄까 남자에 대한 뭔가 어쨌든 이슈 남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그 있어요. 이 정관이라는 게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아,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남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라는 사람의 뭐랄까 보기와 다른 실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야리야리하고 왠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나 남편이 도와주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봤더니 자기 고집도 세고 뭐랄까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사주라는 건 양면성이 있으니까 나쁘게 얘기해 보면 도움을 거절하는 도와줘도 싫어하는 도와줬는데도 모르는 약간 배은망덕
이런 기질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사주는 꼭 한 가지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 떼볼게요. 이렇게 해서 묘신 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그걸 진짜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내가 뭐 색다른 존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조금 이상해 라고 하는 거, 예를 들게,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부부 생활할 때 막 채찍 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어머,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채찍을 들고 때리고 막 뭘로 지지고 이래? 막 전기 충격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사랑의 일환이야,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귀문이라는 게 남다른 생각이에요. 세상에 보편적이잖아, 어떤 생각, 행위. 그러니까 그게 내 팔자에 있다는 건, 내 팔자에 갖고 태어났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는 세상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비도덕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정관이란 말이에요. 정관. 자, 여기 보면 정자 돌림들이 있어요. 정자 돌림은 좋게 얘기하면 스무스하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고지식하다. 일정 틀 있잖아요. 이렇게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틀에 꽉 갇혀 살겠다는 게 정자 돌림이에요. 그쵸? 굶어 죽어도 도움은 싫어요. 그게 을묘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을묘일주가 누가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물론 누군들 도와준 걸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자기가 도움받았다는 걸 모른 채,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몰래 도와줘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게. 왜냐면 이렇게 산소가 와서 도와줬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렇게 도움받는 걸 좋아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얍삽하네요. 그쵸? 고맙단 말은 하기 싫고 도움은 받고 싶고. 근데 이거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 양면성이 있어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겠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구걸하거나 너한테 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의무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을묘일주예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요청한 적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요청을 했건 요청하지 않았건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우선은 고맙다, 내지는 뭐 인사치레라도 뭔가를 하고 그러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을묘일주인데다가 이렇게 묘신 귀문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약간은 보편에서 떨어진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자 돌림이니까 나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맞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그 뭐지, 일정 틀에 딱 짜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일정 틀에 짜여져 있는 걸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고 사회 보편 가치에 타당하는 사람이고 그 틀 절대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가치감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 일례로 아마도 이혼을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정관이 있는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은 얄짤없어 헤어져야지, 그건 이혼이야 라는 게 사회적 틀이고, 그게 뭔가 공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바람을 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어, 뭐 남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관이라는 게 꼭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저기 자기가 그 자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루님께서는 우선 볼게요. 이렇게 되시면 우선 여기에 목기운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퉁쳐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으세요. 대신에 돈을 모으기는 쉬워요. 쉽다기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얘도 돈으로 보고요. 얘 다 돈으로 봐요. 그런데 얘는 돈이라는 게 일종의 현금인 거고 나의 영역인 거고 밭을 간다는 뜻이고요. 얘는 몸을 쓴다, 행동을 한다, 뭔가 활동을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처럼 문서, 학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쓴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고 얘는 회사를 다닌다 내지는 관리를 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관리자의 측면이 맞아요. 관리, 사람을 관리하거나 목기운이 많으니까요. 내가 목인데 목이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관리하듯 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축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투자 이런 거 말고 진짜 부단히 되게 약간 무식할 정도로 저축만 하셔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세요. 나 빨간색이었고요. 검정색이 없어요. 그쵸? 근데 검정색은 요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검정색 운이 오잖아요. 그럼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문서란 얘기도 있고 학위, 자격증 이런 뜻도 있어요. 도장도 있고 이런 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아마 지금 일하시는 곳이 작년 내지는 올해 좀 일찍 취업하셨다 그러면 2019년, 20년일 거고요. 좀 늦게 취업하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취업을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취업 아니더라도 이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게 있어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빨간색이 없는 건데 이제 빨간색이 없다는 건 내가 몸을 밖으로 에너지를 빼가지고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활동.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이디어를 말을 하고 내가 손발을 써서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이게 없다는 거는 내가 말주변이 떨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기가 힘들고 내가 가진 기술력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힘들다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내가 손발을 못 쓰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의 직업성이 대표적인 게 그렇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고 브로커라고 그러죠.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필요와 필요를 연결해 주는 거. 우리가 배민 같은 거, 쿠팡 같은 거 배달을 원하는 사람, 근데 나가긴 싫은 사람이랑 판매는 해야겠는데 뭔가 자기가 직접 배달할 수 없는 사람들 연결해 준 거잖아요.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게. 그게 자기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배달 라이더를 따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게 중간 상인 같은 거. 말도 아니고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께서 지금 생산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고자 하시면은 그런 중개인, 그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떼어다 파는 거. 떼다 파는 거 있잖아. 내가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앞에 과일 차량이 자주 오는데 과일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와요. 그리고 소분을 하세요. 본인이 소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다 작게 파신단 말이에요. 차로 맨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중간 상인 그런 것도 이제 적성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창작해서 한다기보다는 회사나 어떤 조직 틀에 있어서 조직 안에서 사람 관리, 흔한 말로 격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격리는 숫자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십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공사판인데 보면은 김씨 이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루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토목공사다 그러면 김씨보다 이씨가 조금 더 등치가 좋으니까 토목공사 이씨가 올려 그러면 이씨 그럼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여기 건설 현장이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 김씨가 조금 더 빠릿빠릿해 그러면 김씨 불러서 일을 하고 이런 사람 인력 관리를 하는 사람 그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인력 관리. 앤드 본인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굉장한 체력과 굉장한 깡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은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요. 을묘일주들이 진짜 독해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안 무너져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올해 뭐 본인이 이제 그쪽 생산직 쪽이 약간 너무 버겁다, 힘들다 싶으시면은 다른 걸 도모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2024년에 그런 도모해 줄 사람? 뭐랄까 그런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도모를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업이라는 좀 큰 틀을 생각해서 중개업을 한다거나 중간 상인을 한다거나 내지는 내가 사업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회사에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어느 회사든 4대 보험이나 정관이란 건 4대 모험이 나오는 정규직을 뜻해요. 근데 본인은 아니요 나 정규직 그렇게 오래 안 다녔는데요. 정자 돌림이 너무 많으면 편자 돌림화 돼요. 편자 돌림은 비정규의 느낌이 있어요. 간다 근데 또 한 방 팡 하고 딱 빠지고 하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자 돌림화 돼 있긴 한데 본인은 그래도 기본 기질이 정규직의 좀 체질에 맞는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다. 많이 독하세요.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내사주 유전자의 반 이상을 아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에 기본적으로 뭐 사주쟁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100% 맞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뭐 어째요 저째요 특징을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물론 아닐 수는 있어요. 본인 인생을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본인의 뭔가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집이 있고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 나는 남한테 기대는 게 좋아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해요. 나는 규칙적인 거 싫어요. 나는 뭔가 원리 원칙 싫어요. 나는 막 범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주를 이상하게 쓰고 계신데 그러면은 가다가 중지고 가다 말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주 에너지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아프다거나 다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주를 잘 알고 그러니까 기본 기질이겠죠. 그걸 잘 활용한다는 거는 똑똑하게 내 인생을 잘 풀어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입니다. 네. 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유, 오늘 마루님 덕분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공칠 뻔한 거, 날아갈 뻔한 거 분량을 좀 채웠네요. 마루님, 저 이거 편집을 얇게 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릴게요. 네, 그래도 괜찮죠? 어차피 생년월일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설령 생년월일시가 나왔다 할지라도, 뭐랄까, 사주를 엄청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봐요.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방송 안 봅니다. 그리고 사주를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의 유튜브 좀 이렇게 채워놓는 네, 겸사겸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분 내지는 마루님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특히나 더 돈. 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요새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 있으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마지노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주 보시면 여기 정제격으로 나오셔서 아마 돈 잘 버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요거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종의 월급쟁이신 거고 따박따박 받는 돈인데 근데 다 뺏겨요.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관리를 못하면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비겁이 엄청나게 있는 돈이라서 이분이 진짜 약간만 계산 착오를 딱 일으키잖아요. 잘못되면 이런 분들은 비겁이 많은 정제이기 때문에 빚을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빚이 많다 그러시면은 그 빚을 갚아가는 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 하시면 어느 순간에 빚도 갚여 있는 데다가 내가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달 100만원, 매달 50만원 이건 내가 절대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하겠어 이런 식으로 규칙성만 두시면 돼요. 거지세요? 저도 거지예요. 저도 빚이 되게 많아요. 제 사주에는 굉장히 앞으로 돈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쵸? 빚도 재산이라고 빚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사람인데 저 같은 건 주식이에요. 이렇게 한 번 삐끗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팔자들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주식 때문에 빚을 엄청나게 지금 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그 빚 얼마만큼은 딱 갚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말을 바꿔보자고요. 그 빚은 이제 나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선 이자만이라도 갚자. 그래서 원금이 더 불어나지는 않게 하자. 그것만 우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의에서 넘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식으로 날린 것도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관이 있기 때문에 규칙성만 챙기면 돼요. 규칙적으로 내가 다짐한 걸 규칙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꾸준히 지켜주기만 하면 반 이상 궤도로 올라와요. 운동을 결심하셨다거나 저축을 결심하셨다거나 뭐 인간관계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말을 꼭 빼먹지 않고 하자. 주변 동료들에게 한 번씩 웃어주자, 이런 거. 아, 또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까 녹색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벗어날래? 벗어날 수 없어요. 뭐를? 사람을, 동료를, 가족을, 자식을, 나의 배우자를, 어쨌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는 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 맞아요. 너무 녹색이 많아서. 근데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랑 친해지시고. 앤드 남자, 이거 다 남자예요. 공식이 을경합금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삭제해 드릴까요? 남자 굉장히 밝히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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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기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를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주변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한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삐딱한 시선을 봤을 때 남자 밝힌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면은 남자가 주변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비틀어서 말 바꿔볼게. 내가 남자 없이 못 산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그쵸, 말하기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남자 조심해라 라는 말까지는 아니고요. 뭐랄까, 뭐 남자 걱정은 없다. 항상 주변에 남자는 있다. 둘러보면 항상 있더라.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오늘은 오늘 지금 현재 4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한 명은 또 저니까 3분 들어와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마루님께서 계속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궁금한 건 많으실 테니까요. 그때그때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렇게 봄의 계절. 사실 작년부터 봄이라는 계절이 시작된 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듯이 12년 주기로 따지자면 12년의 시작이 작년이었어요. 2022년.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뭔가 시작 움트는 기운이 시작돼야겠죠.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물론 개개인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냥 우리 국가로만 따져보자고요. 그럼 국가로만 따졌을 때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3년은 그 국가의 기운이 어떠할지 대충 요걸로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게 이제 물론 작년에 이민년이었고 올해는 개묘년이고 내년 갑진년이라서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달라지니까 분명히 꼭 이것만의 글자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대강 올해 힘드셨다, 작년에 힘드셨다, 올해 힘드셨다, 그럼 내년까지는 이 힘든 게 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우선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 달이 정사월이랬잖아요. 정사월. 이렇게 정사월이 되면은 사화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름.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어땠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팠나? 몸이 힘들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여름 5, 6, 7월 달 5, 6, 7월 달에 이 여름을 내가 어떻게 나아야 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만이니까 약간 오늘은 그래도 소만이라는 절기에 따라서 작게나마 마음이 좀 풍족한 그런 여름에 시작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혹시 다른 분들은 더 이야기하실 거나 물어보실 거나 그런 건 없으시나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차피 그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기서 그만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는데, 저로서는 이 정화라는 글자가 그렇게 나쁜 글자는 아닌데, 요 사화라는 글자도 그렇게 나쁜 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마음을 격하게 만드는, 약간 교통사고를 내고 싶은, 약간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약간 범법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기운을 얘가 이렇게 저한테 북돋는 게 있어요. 아, 조심해야 될 텐데, 아, 조심해야 될 텐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저께부터인가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 왔다 갔다 일 저지르고 싶고 그렇긴 해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음, 참 재밌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지인사 대천명이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신께서 해주신 대로 가야죠 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쯤에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4시에 5시 사이 이렇게 또 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뭔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시면 와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다음 주는 제가 시골 내려갈 거라서 다음 주에는 없을 텐데 뭐 다음 주에는 그냥 풍경 그냥 유튜브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와주셔서 마루님 덕분에 제가 또 하나의 컨텐츠를 채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서 네, 좋은 체력으로 시작하시길 바래요. 들어가십시오. 마우스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마우스가 안 돼요. 네.